국회의원 24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옆에 와 계신데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보는 시간 국회의원 24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속 인터뷰에서 뵙고 오늘은 이제 국회의원 24시에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4시간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제 없습니다. 네, 실제로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뭐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 아니었어요? 1년은 조금 남긴 상황이었군요. 꼭 1년 남겨놓고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아직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매일매일 국회에 있는 동안에는 네, 뭐 정책 간담회, 토론회 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 뭐 사연이 있는 분들,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또 그런 분들 또 의견 청취하고 또 그런 분들 또 정원대 같은 걸 네, 네, 열어서 네. 또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전에 있는 네. 그 항공우주연구원 네. 거기에 방문했다가 오전에 와서 뭐 브리핑 하나 하고 네. 제가 또 여성가족위원회로 상임위 또 개임위에서 배정받아가지고 네. 오늘 오후엔 또 여가부 업무 보고 네. 쭉 받고 오늘 뭐 인터뷰할 내용도 제대로 검토 못 하고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예. 뭐 적어준 거 읽어 뭐 합니까? 예, 그래요. 자, 오늘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네.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의 그 실상을 폭로하신 91년이죠. 네, 그날로부터 이제 거의 이제 20년, 예. 20년이 뭡니까? 이제 30년 다 돼가는 그렇죠. 예. 상황이죠. 예. 그래요. 그 여성가족위원회니까 아무래도 네.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고 또 평화의 소녀상과 마주보게 세워졌고, 네. 국회에도 이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고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정의당 입장에서 네. 공식적으로 이제 국회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미 네. 2017년도에 추혜선 의원이나 심상정 대표께서 네. 소녀상을 세우자 하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일 간의 문제가 된 게 징용 노동자들 배상 문제 대법 판결에 대한 지금 보복 조치를 일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거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네. 평화의 상징인 평화소녀상과 전쟁 피해자인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국회에 세워서 국민들의 뜻을 기르고 평화의 네. 의지를 우리 정치권부터 좀 다지자. 네. 이런 의미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오늘 제안했으니까 네. 아직 그 목소리 못 들었습니다. 네. 드러내놓고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네네. 하도 뭐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은 실존하는 역사인데 그걸 부정하는 인간들도 있어가지고 예. 뭐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이 동상 세우는 것이 뭐 한일 관계 파탄낸다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그런데 우리 독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네네. 아마 메르켈 그 현 총리도 다음 달 1일 네. 폴란드에서 그 2차 세계대전 기념일 행사인데 거기가 또 사죄를 그래요. 2차 대전 이렇게 폴란드를 침공한 거에 대해 또 사죄를 할 예정이라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빌리 브란트 총리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좀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지금 아베는 뭡니까? 사과 한번 제대로 한 적 없고요. 아니 사과를 한 적이 없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놓고 왜 자꾸 사과라 하느냐 이러면서 완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도 간다는 얘기도 들리네요. 네. 이 마당이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 계신 분들, 대한민국 국적 가지신 분들은 이런 아베를 규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고 또 평화를 옹호하는 전 세계인들도 네. 지금 이 한일 간의 갈등을 둘러싸고 네. 우리 일본 아베를 규탄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나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오히려 국내 정치권이 우리 현 정부의 정쟁만 일삼으면서 계속 이 문제를 물고 가는 것은 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내일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노아베 촛불 문화제가 예고돼 있는데 여영국 의원 보시기에 현재 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뭐 근본 밑바탕은 과거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식민지 지배했던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기반 위에 네. 저런 발상이 나온다는 생각이고 1965년도 굴욕적인 한일 협정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 잘못되고 굴욕적이고 불안정한 그 협정의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과거에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제대로 청산하고 네. 일본이 전쟁의 당사자로서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심었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기반 위에 네. 지금 경제 보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죠. 알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가 일본의 소재, 일본의 부품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구나. 네. 이제는 국산화해야 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됐는데 말이죠. 지역구가 이 문제와 굉장히 직결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그 65년 한일 협정으로 인한 차관 경제에 기반해서 우리 경제가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지금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기계공단 같은 경우도 공작 기계나 주요 뭐 예를 들면 그 선박 엔진, 비행기 엔진 또 그 발전소에 들어간 터빈 핵심 부품 소재들이 거의 일본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작 기계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수치제어 기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수치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98%를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국산으로 대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래 하려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중소기업이 어떤 좋은 기술 개발하면은 기술 대기업이 탈취해가고 또 뭘 개발해도 잘 써주지도 않고 또 최저가 이 단가를 요구하고 하니까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경제 체제부터 바꾸어야 제대로 지금 의존하고 있는 이 주요 소재나 부품들을 국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시 국회 분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아마 행정수도 이전 그 연장선에서 쭉 나온 건데 국회는 항상 수도에 있어야 된다. 이건 우선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국회는 본질적으로 서울에 있어야 된다. 본원은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옮기기에는 아마 좀 어려운 조건이고 이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그 정부 부처가 있는 상임이라도 옮겨서 뭔가 분원을 두자.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저희 당에서 이게 세세하게 검토를 한 바는 아닌데 이 정치란 게 국회 상임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 당별로 여러 국정 현안에 더 대응도 해야 되고 한데 오히려 이렇게 분산되면 국회의 좀 정치적 기능이 또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편 좀 들기도. 그래도 창원에서 오가시긴 좋지 않아요? 뭐 이제 그런 세종이. 뭐 자비도 좀 적게 들어가겠지만. 아니, 만약에 세종시 국회 분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국회 인력의 어느 정도는 세종시로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좀 선호하는 안을 보니까 주로 이해찬 대표가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중앙 부서가 있는 13개 부서를 관장하는 국회 13개 상임위,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또 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전하는 안을 좀 선호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면밀하게 지금 그 효율성이 더 있다 이렇게 좀 나오는데 조금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 부처 상당수가 지금 세종시에 내려갔기 때문에 뭐 그때마다 회의 열릴 때마다 국회에서 회의 열릴 때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 올라와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부적합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양종숙님은 국회 분원 말고 통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차라리
예. 분원보다는 예, 통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게 훨씬 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저기 세종시로 서울에 얼마 안 남은 부처 예장들이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이 본원을 여기 두게 하면 또 의원 사무실을 또 여기 여의도에 두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네네. 정부 부처 입장에서 보면은 또 효율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분원은 반대하지만 통으로 옮기는 것, 세종시로 그럼요. 옮기는 것은 환영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저 서울대 공대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난 9일 날 참 아픈 사건인데 있어서도 안 될 좀 일입니다. 네. 그 일하는 공간이 우리 이 계단 올라가면 밑에 그렇죠. 빈데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 빈 공간에 소위 휴게실이라고 설치해 놓고 선풍기 한 대 없고 에어컨도 없는 창문도 없는 이런 데를 휴게실이라고 줬습니다. 이게 휴게실이 아니라 살인 공간이죠. 네네네. 그이 또 얼마나 지금 덥습니까? 그 실내 꽉 막아 놓으면 이제 더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정말 지성을 가르친다는 대학에서 어떻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번 죽음을 이루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중에 이분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개선책을 내놔라라고 요구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사건 터지고 서울대에 여러 그 학생 그 동아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나서고 있고요. 저 몇 년 전에 그 홍익대 캠퍼스에서 청소 노동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터졌을 때 그 모닥불이라는 그 노동자들 지원하는 학생들 모임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성격의 대학생 모임들이 들어들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들하고 함께 손잡고 가장 참 힘들게 일하고 있는 대학 내에서 이거는 바로 학생들 복지와도 바로 연결되는 그럼요, 당연하죠. 지점이거든요. 우리 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은 그만큼 서비스도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이분들의 고통과 또 고충에 대해서 공감을 해줬다면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네,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 똑같은 문제를 갔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학교를 방문해서 가게다 통보를 하니까 가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그분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요? 공간 설치해주고 에어컨을 넣기로 하고 에어컨을 주문해놨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고 했는데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 이번 하반기 그 상임위 할 때, 국정감사할 때 다른 건 못하더라도 전국 대학에 제가 이제 교육 상임이기 때문에 대학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지를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국정감사 때 다루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고 빈틈이 없도록 복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24시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다가오는데 준비 잘 하시고요. 뒷얘기 또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